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류 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베트남 관광이 아니고 출장인데요. 하여튼 뭐 관광이든 출장이든 잘 다녀오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참 후유증 때문에 비실비실했는데 오늘 조금 힘이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은 뭐 해외 출장을 갔으니까 관광 간 기분은 나는데 그 가서 혹사당한 그 기억만 남아 있고 별 옛날에 갔던 데라 많이 발전했다는 건 느끼고 왔고요. 근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5,099명에 대한 그 우리 천도제를 마지막에 우리 서울 지부장하고 우리 이화정 회장님께서 지내 주시는 걸 보고, 그것도 그 스님이 그 정말 어려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이번에 가서 제가 놀란 것이 참 그 제한군인회나 또 이 스님이나 이런데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아침은 호텔에서 해주는데 그것도 호텔도 아미 호텔이라고 군 호텔이에요, 군. 그래서 그 모든 경비를 그 제한군인회하고 거기서 대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식사도 매일같이 만찬을 초청해가지고 저녁 식사는 같이 대접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 결연을 또 만든 과정에서 그 식사 여기 서울 지부장이 앞으로 이제 그또 경비를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뭐 따지진 않았는데 경비는 거의 그쪽에서 좀 초청한 쪽에서 거의 다 됐고, 뭐 우리 그 보훈처의 배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오면은 서울 지부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좀 초청을 다. 또 제한군인의 예산하고 그 스님 그 국회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그 공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비가 우리 월참에서 뭐 사비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뭐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하여튼 좋은 일 하러 갔다 왔고, 좋은 때 적기에 갔다 왔다. 그때 놓치면 또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갔는데, 뭐 그 간 사이에 무슨 뭐 소위원회가 뭐 했니 어쩌니 하는데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 해놓던 거고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걱정들 하는데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나 철훈 의원이나 우리 이하정 회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빈틈없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집회에 많이 참석하는 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KBS를 두드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드려 잡기 위해서는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핵 음모를 깨부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임무가 아닌가. 내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모든 걸 판단해 볼 때 지금은 우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해주면은 상당히 저쪽에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고엽제가 큰 힘이 되어줬는데,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KBS 사건으로 인해서 월남전 참전자가, 물론 그때도 고엽제가 옛날 같으면 했을 텐데 월남전 참전 이화정 회장이 아주 추진력 있게 정말 잘해 주셨어요. 나 이번에 제일 제가 참 기분 좋았던 거는 8월 18일 날 2만 명, 2만 5천 명,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나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하종 회장님께서 과감하게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격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고맙다 소리도 안 했어요. 표현도 안 했는데 실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이하종 회장을 거기서부터 양반이 추진력이 있구나. 나는 또 우물우물하고 말이 처음에 4,200명 뭐 이러고 하길래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 5만 명, 10만 명 전국에 다 모아야지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또 그 제 말씀을 좀 참고로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전국의 지부장들까지 3만 명이 이렇게 모여주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뭐 이하종 회장은 뭐 하고 있나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이하종 회장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고 방송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대통령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하종 회장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데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같이 4박 5일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 저는 아주 그 정말 제가 사람을 잘 못 봤죠. 물론 뭐 또 본성을 숨기고 뭐 4박 5일 동안 나한테 뭐 또 우리 전우들한테 나한테 잘한 것보다 우리 전우들한테 잘하는 걸 보고 내가 느끼죠. 나한테 뭐 잘하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나는 바쁘고 자기대로 바쁜데 서로 신경 쓸 일도 없고. 근데 일일이 한 사람 지부장 뭐까지 그 국장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는 거 보고 참 그 배 아픈가 뭐한가 일일이 신경 다 쓰는 거 보고 굉장히 자상하다. 저는 처음에 그 제가 그 동양학을 보고 보니까 이 칠살객이야. 칠살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조폭 사주야.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면 조폭 사주라는 것이 나쁘게 말하면 조폭이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되면 조폭이 되고 좋게 되면 검찰, 경찰 이런 게 되는 사람이 칠살객이에요. 그래서 칠살객이길래 나는 이게 인격도 없고 말이야. 그 아주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싸가지 없는 사주다 이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칠살객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누구야 그 지금 저 이재명이나 또 누구야 그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칠살객이야. 칠살격이 말이죠. 굉장히 강한 격이에요. 그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주 품성을 갖고 있어요. 그 저기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단지 저는 이제 식상격이기 때문에 식상은 좀 칠사를 잡는 격이라서 내가 조금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번에 우리 이하종 회장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고 의문점도 다 풀렸어요. 뭐 학력이니 뭐니 제가 사실 다 풀렸는데 제가 말씀 안 하겠어서 복잡하고 또 뭐 그 사람 뭐 변명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안 하고 하여튼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송을 하려는 겁니다. 가식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우들에게 내가 걱정되는 거는 이준석이처럼 내부 총질하는 사람 이것만 지금 안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게 돼 있어. 이거 해도 소용없어. 근데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그 해도 워낙 우리 이하종 회장의 그 사주가 강하고 또 대운이 와 있어. 대운이 한 10년 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4년 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이하종 회장한테 그 전체적인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앞으로 금년 내년 2월 달까지는 아주 올라간 대운이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요 말만 했어요. 그또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은 그 공짜가 없죠 원래. 효과 공짜로 없어. 근데 공짜로 뭐 봐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괜히 또 너무 깊이 알면은 또 재미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해주고 말았는데 하여튼간에 그 우리 이하종 회장이 대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말해서 우리 월참에 리더가 대운이 오면은 우리 월참 전원에게 대운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양학 이야기를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가르치는 사람이지 제가 점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점 보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만 알지 제가 점을 직접 볼 줄은 잘 몰라. 그러나 이제 큰 행사 이런 거는 제가 보죠. 보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이 두 가지에 우리 두 가지에 점 치는 거하고 사주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주는 자기가 태어난 생년일시를 보는 거고 점 치는 거는 그 당시에 점을 괴를 뽑아 가지고 주역의 괴를 뽑아 가지고 그의 효를 해석을 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어떤 점사에 대해서. 근데 두 가지 다가 대단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출마했을 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못 봤는데 참 우리 운이 왔습니다. 우리 운이 왔기 때문에 이하중 회장만 믿고 따르면 돼. 근데 뭐 내부 총질하고 뭐 갖다가 뭐 댐비 드는 사람들 바위에다 계란치기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형사고발, 뭐 민사고발, 뭐 뭐 다 소용없어요. 제가 사주로 볼 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틀리면은 뭐 제가 뭐 책임질 일은 없지만 하여튼 90% 이상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 정리를 좀 한다고 해놓고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왜 이야기하면 내부 총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진작에 포기하고 우리 같은 한 배를 타고 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내부 총질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기지도 못하고 하면서 낙오자가 되면은 정말 우리 전후사회에서 낙오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괜히 날뛰지 말고 고분고분히 우리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하지만은 이하종 회장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월참이 안 나서면 안 돼요. 제가 수차 방송을 했잖아요. 월참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려면 월참하고 전후방송이 하나가 돼야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계속 말씀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늦게나마 월참과 전후방송이 이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 것이 뭐 잘못입니까? 그것 뭐 배은망덕이니 말이야 무슨 정론정필이니 해갖고 말이야. 나 무식해서 그런 말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문장력도 좋고 상당히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난 그런 문장력도 없고 그런 표현력도 없어요. 단지 나는 이 모든 일을 정의롭게 그리고 우리 모든 전우들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전우들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꼭 자기만 위해. 자기가 뭐 정권을 잡아야 자기가 말이야 무슨 뭐 지부장이 돼야 되고 이제 자기가 말이야 무슨 지회장이 돼야 되고 말이야 뭐 이런 착각 속에서요. 근데 자기 말고도 할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꼭 자기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안 되면은 자기가 될 때까지 방해한다. 그게 바로 내부 총질이고 그게 바로 우리 전우들에게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게 사리사욕이에요.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적인 마음을 갖는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내부 총질하고 소송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왕 뭐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모든 거는 뭐 어떤 같이 우리가 월참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더라도 나는 배제할 테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총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금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12월 2일이면은 추경 예산이 최종 결정돼가 국회에서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법적으로 12월 2일 날을 넘길 수 없게 돼 있으니까 12월 2일 날이면 오늘이 지금 9월 월요일이니까 이제 한 27, 28, 29, 30, 31, 2개월 7일 남았어요. 2개월 7일, 67일.
67, 8일 남아 있어요. 주로 치면은 10주도 안 돼. 10주가 70.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 많은 것들인데 착각을, 이 1단계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가 KBS를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거를 그놈들을 혼내 가지고 나라의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탄핵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 지금 우파의 세력들이 없어요. 근데 민노총보다도 우리가 더 강해. 민노총 길거리에 7, 8천 명, 5, 6천 명 나오는데 우리는 2, 3만 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저놈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들은 2천 명만 나와도 막 다 4, 500명만 나와도 텔레비 내고 뭐 방송 내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2, 3만 명이 나와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내. 그런 거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언론을 두드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KBS가 우리를 양민 학살자로 몰고 그런 것들도 저거들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말이지, 광우병 하는 거 다 언론하고 오열들, 야당들, 이런 것들이 섞인 주사파들, 이런 것들을 작전에 의해서 된 겁니다. 우리가 쏘고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박근혜가 독일에 400억 조를 가지고 있다느냐 하는 그런 낭설에 속아가지고 뭐 김모 회장이 말이야 주도적으로 우리 전우들을 호도시킨 그런 사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금년 12월 2일까지 해야 될 것이, 첫째는 KBS 해체. 그럼 KBS 공격하면은 MBC고 YTN이고 다 같이 당하게 돼 있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이걸 말고 다른 걸로 해서 감사 또 받아요. 그리고 YTN도 지금 뭐 감사 받고, MBC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가서 한 거 방송 불가 판정 받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뭐 이 새끼가 한 것처럼 XX 해놓고 말이야. 이 새끼들이 이렇게 이 새끼들이 하기 딱 맞게 이 사람들이 해도 XX 해놓으면 이 새끼들이 이렇게부터 먼저 우리 생각하게 돼 있다고. 그는 전혀 안 들리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날리면 하는 거를 바이든으로 바꿔놓고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맞는 거를, 지금 이것도 전혀 안 들리면 원래 방송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들리는 거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거를 방송을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탄핵하려고 말이죠. 탄핵하려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탄핵하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지율을 막 10%대 이렇게 5%대 막 떨어뜨려 가지고 지지가 땅바닥이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런데 지지율이란 자체가 말이죠. 언론이나 여론조사가 다 오열들이에요. 걔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또 말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전우들이 거의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KBS 타도부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하는 건 뭡니까? 집회를 해야 돼. 집회를 쟤들은 7,000명, 5,000명 모집하는데 우리는 2, 3만 명이 나와야 돼요. 집회 한 번에 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9월달 2일날 했으면 9월 말 안에, 이번 주 안에 집회를 또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이하정 회장이 또 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저는 정말 방송하고 내가 서울 지부장하고 또 통화를 해보겠지만은, 서울 지부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부장들 말이죠. 우리 이하정 회장이 말이지, 뭐 5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뭐 제주도는 1억 말이야, 뭐 충청 뭐 어디는 5천만 원 말이야, 이렇게 뭐 정진호 뭐 때부터 이렇게 뭐 받았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나는 지부장들 다 돈 주고 된 줄 알아. 돈 준 사람 한 사람도 못 찾아봤어요. 물론 내가 모르게 했겠지만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하정 회장이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된 게 서울 지부장을 알았어. 서울 지부장이 김부길 지부장인데요. 제가 집회를 하면은
뭐라 그러나 그 카톡 보내가지고 말이야 집회 참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서울 지부장이 어떤 놈인가 하고 내가 좀 이번에 가면 만나봐야 되겠다 했는데 만났더니 내 친구의 친구야. 이 진영중학교를 나왔는데 진영중학교에 내 김우보이라고 우리 저기 동창이 우리 그 군대 학교는 나는 전기과고 그 토목과 나왔는데 부공 같은 저 동창이야 동기 동창. 근데 군대는 나보다 뭐 한 1년 늦게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는 후배지만은 그 친구하고 중학교 동창이야. 그리고 그 친구하고 또 그 장기표 씨하고 예, 김북일 지부장하고 서희가 다 진영중학교 동창이더라고. 그러면은 동창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겠는데 이 사람이 당시 한 1억 서울 지부장은 한 1억 주나 1억 주고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슬쩍 떠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공채를 했어. 공채를 해가지고 공채에 뭐 5명인가 와가지고서 최종 합격했는데 얘가 그 저 부산 상고 나와가지고 제일은행에서 한 30년 근무했나 봐요. 그리고 미국 그 가서도 지점장도 한 6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은퇴해가지고도 말이지 그 건설회사에서 뭐 사장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은행 지점장 할 때 와이로를 안 먹으니까 그 건설사 사장이 믿고 썼대요. 그래가지고 건설사 사장도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한 모에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하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공채를 했대요. 공채. 나는 못 믿었는데 진짜 공채한 건 맞아요. 나는 서울 지부장쯤 되면 한 1억 좀 주고 했겠지 했는데 지금 나도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해했을 거라고. 모르면 다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 공채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부 총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뭐 지부장 하면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말이야. 1억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또 이런 쪽으로 또 빠졌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금년 안에 KBS를 박살내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BS를 박살내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참전 유공자법 그러니까 그 서른의 특별법 저는 그걸 서른 특별법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서른의 참 전투수당 진상규명 특별법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 1261만 원에 25만 원 준다는 거 그 두 가지 법안인데 그 두 가지 법안을 서른 의원이 서른 의원하고 이제 10여 명이 상정을 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통과를 시켜주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차기 내년 이것은 금년 말까지는 해당 없지만 내년 내부 들어가면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가요. 총선 준비에 제가 지금 당원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원 가입. 우리가 이런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침으로 해서 뭐 10만 명이 됐건 100만 명이 됐건 하다가 뭐 10명밖에 안 됐던 간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내가 유튜브에 띄우고 홍보하는 그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치 활동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마들은 뭐 오합지졸이야. 지 마음대로 찍을 건데 뭐 그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나 우리가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번에 어디를 민다 또는 어디를 민다 이렇게 콱콱 이게 나가면은 저것들 우리 눈치 안 보고 올 수가 없어. 이번에 만약에 특별법을 서른이가 통과 안 시켰다 그러면 서른이가 이번에 법 올린 사람들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이 각 지역마다 그 서른은 서른 또 다른 사람 그 지역마다 가서 낙선 운동을 우리가 펼칠 겁니다. 그러나 통과시켜줬다 그럼 당선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당원으로서 가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무슨 뭐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당 야당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도움 준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입하라 그런 거지. 내가 뭐 가입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단계에서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그거는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내년 2단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1단계에서는 지금 KBS 타파 해체, 두 번째는 서른특별법 2가지 통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보훈부 승격. 이 3가지가 금년 말까지 우리 국회에다가 압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KBS 해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회에다가 그 정부 조직법상의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돼.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훈부를 승격하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야. 처장이 부장만 되지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처의 예산하고 부의 예산은 거의 10배 차이가. 보훈처 예산이 5조라고 그러면은 보훈부가 되면은 50조 가까이 받아낼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하고 처하고 가장 큰 갭입니다. 그럼 50조 받은 보훈부하고 여성가족부 39조 받았는데 39조만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따따블로 받아요. 이 뭐 3만 원 올려준다, 5만 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보훈부 승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 바라고, 무슨 누구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훈처장하고 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보훈부가 승격이 되면 우선 그 대통령 회의에 직접 참석해. 근데 처장은 대통령 회의 참석도 못해. 강요 회의 참석도 못해. 국무총리 회의나 참석하고 말이야. 그러면 뭐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대통령령 시행령을 만들지 못해. 시행령 못 만들면 그게 무슨 불령을 못 만들어. 대통령 시행령 버금가는 불령을 만들어. 부의 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보훈 유공자들한테, 참전 유공자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훈부를 승격을 해야 한다. 국가가 인류 보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말이지 무슨 원망하지 않는 인류 보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맞게끔 보훈부를 승격을 해줘야지. 말로만 해놓고 보훈처 해놓고 말이야, 예산 쫙 쥐꼬리만 주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나눠 써라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훈처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보훈부로 되는 거, 이 3가지가 금년도에 가장 큰 목표예요. 금년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KBS 해체 집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의도에 이 특별법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집회를 할 수는 없어. 해준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KBS 해체한다는 집회만 5번 해도 국회에서 아이고 이거 우리한테도 올까봐 걱정 신경 써. 우리가 월남 참전자 집회 하니까 3만 명씩 5만 명씩 오더라. KBS 죽었다 이번에. 그런데 우리 국회에 또 쳐들어올까봐 신경 쓰게 돼 있다고. 쳐들어오지 않아도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KBS만 뒤따 조져도 다 효과가 자동으로 다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회를 최소한도 최소 3번 아니면 5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9월 30일 날짜를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사실 너무 시간이 없긴 없지만은 제가 조급하지만은 우리 이제 그냥 제가 제안하는 거고, 우리 이제 판단은 이하종 회장, 결심은 이하종 회장이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하종 회장님이 또 혼자서 하는 겁니까? 각 우리 보훈단체하고도 협의해야 되지만은 KBS 그 노조, 우리 공영 노조하고도 또 협의를 해가지고 또 우리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하종 회장. 지금 이하종 회장이 말이야,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저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가서 며칠 있었어도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바빠요. 그런데 무슨 재판 오라 가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도움될 거, 우리 전우들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우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예요. 그런 전우들이 있으면 옆에서 말기세요. 아니면 두들 패버리든지. 예. 하여튼 간에 내년 말까지는 좀 우리 전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차피 지금 재판회가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안 하지만은, 앞으로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 한 6월 달이니까, 임기도 말이죠. 1년 한, 10, 11, 12, 한 9개월, 1년 9개월 정도, 2년도 안 남았어. 근데 1년 9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또 뭐 재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일은 누가 합니까? 뭐 변호사가 와서 앉아있으면 누가 일합니까? 지금까지 우용락 회장이 할 때도 벌써 큰일 많이 했을 텐데, 그때도 끌어내리는 바람에 일 큰 거 벌리는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 정진우 때도 다 날아가 버리고, 누가 손해보고? 우리 전우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짓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귀샤대기를 때려버려야 돼요. 못하게 막아야 돼. 같이 말이야, 부안 애동하는 거, 그거 절대 우리 전우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2단계는, 이거는 이제, 뭐 좀 여유가 있죠. 아직까지. 내년도에 가서 해야 할 일인데, 뭐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제가 1단계에서는 집회를 열심히 하면 되고, 2단계에 가서는 당원 가입만 열심히 하면 돼. 당원 가입만 열심히 하면은 국회의원들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우리말 듣게 돼 있어. 지금 우리 이하정 회장하고 지부장, 지회장들이 말이죠. 지금 국회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고 지금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정말 느껴들으세요.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무슨 국방위원회 심의가 뭐 어떠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대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하정 회장만 믿고 딴지만 안 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단계는 내년 말일까지야. 내년 말까지, 내년 12월 2일까지, 내년도 회계연도 국회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법안을 통과해야 돼. 해외 파병법, 해외 파병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해외 파병 특별법에는 뭐가 들어가면, 6.25하고 분리해가지고, 6.25하고 참전 유공자법에 6.25하고 월참이 같이 있는데, 이거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만 따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 외교상 문제가 있다니까 해외 파병 유공자법, 그것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중동에 막 이렇게 나가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 후임으로 키워가지고 그것도 포함시켜주면은 이 해외 파병 유공자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또 군대가 말이지, 존재하는 한은 해외 파병은 계속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해외 파병 유공자 우리 모임은 말이죠, 계속 2세 3세까지 물려받을 수 있고, 해외 파병 유공자법을 만드는 목적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역사를 기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특별한 대우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 특별한 배우를 요청할 수 있고, 유조 승계도 요청할 수 있고, 병급 규제도 철폐할 수 있고, 아주 모든 것을 우리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파병자 유공자는 5월 29일날 정해졌다지만은 그것도 좀 정리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해외 파병 병원, 해외 파병 공원, 해외 파병 기념 추모공원이 뭐니까 장례식장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요양원, 휴양원 말이지. 얼마든지 단독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6.25하고 먹고 나가지고 이건 죽도 밥도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살아야 10년입니다. 한 5년 지나가면 건강도 뒷받침 안 되고, 우리가 남은 여생을 말이죠,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고 가야지. 아이고, 이 영감탱이들 말이야, 한 개도 하나 없고 말이야, 잘 뒤졌다, 이 소리 듣고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2단계는 그렇다는 것을 전우 여러분들이 알고, 2단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각 당에 가입을 해주세요. 민주당에도 가입하고 국민의힘당에도 가입하고 양쪽 다 가입을 해주세요. 양쪽 다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양쪽 당에 다 가입해 놓으면 우리가 컨트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양쪽 당. 우리 마음대로 말이죠. 우리 전우들의 좌우 딱 1, 2 사인만 주면 그냥 쫙 돼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그런데 제가 이제 참 말씀을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또 나와요. 제가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미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29조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치활동 금지는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라는 게 아니고 이 참전유공자 단체, 이 단체 월참은 이걸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 이게. 6.25 참전유공자회는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뭐 윤석열 지지한 사람 말이야 이재명 지지한 사람도 이거 못했겠네? 다 했잖아요. 다 하는 게 왜 하느냐? 월남전 참전자 회 명의로 한 게 아니고 개인들 명의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남전 참전자 회 명의로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후방송에서 하는 거는 전후방송은 이 공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임원은 회계 책임자 될 수 없죠. 우리 임원 아닌 사람들은 회계 책임자, 당의 대표자, 간부, 회계 책임자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 임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 부산의 김두반 전우님께서 그 회직자를 말한다, 임원을. 근데 저는 그 임원이란 것은 사단법인체나 공법단체 임원이란 것은 임원의 그 사령장을 받고 움직인 그 임원에 등록된 사람들만 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부장이나 지회장도 임원이라고 회직자도 임원이라고 하시는 말씀하는데 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엄밀하게 따지면은 임원 아니라고 봐야죠. 임원은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지회장, 지부장은 앞에 나서서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부장이나 지회장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고 우리 전후방송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방송으로 다 총괄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 각급 해 임원이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이 해임된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2항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이 되었다. 간부 우리가 정당 했다 하더라도 지금 지회장, 지부장도 그러면 임원이라고 해임하느냐? 그런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해임한다고 회직자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회장, 지부장은 아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전우들은 무조건 월남전 참전자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왜 정치 이야기 하느냐? 정치 이야기 하냐 하고 전부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정치를 이야기 안 하면요,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정치에 참여 안 하면요, 개조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 안 받아요. 관심이 없어. 저놈 아들은 지금, 단체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쟤들은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정치 활동은 우리가 고기가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정치를 안 하면은 정치에 참여 안 하면은 사람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고 개나 돼지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하는데도 특히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당원에 가입하되, 또 유료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은 책임 당원의 자격을 확보해 가지고, 책임 당원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활동을 좀 해줘야 돼. 당사에 자주 찾아가고 가끔 인사하고 들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들려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걸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 어디 돌아가는 걸 수시로 저한테 전화 주면 제가 종합해 가지고, 이게 모든 정보는 말이죠. 첩보는
여기저기서 각자가 드는 거는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첩보라고 그래. 예? 크라우제 비치의 그 정보론에 우리 보안사에서 제일 유명한 정보론, 크라우제 비치의 정보론에 보면은 벽돌의 무더기가 집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첩보는 벽돌의 무더기에 집이 아니야. 벽돌을 쌓아서 집이 되는 것처럼, 그 첩보를 잘 정리를 해서 정보를 만드는 것이 집이야. 어? 그러니까 크라우제비치의 그 정보론에 나와 있어. 벽돌의 무더기가 집이 아닌 것처럼, 벽돌을 쌓아서 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집을, 제가 여러분들이 첩보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한테 연락 안 해주시면은 저는 그 소중한 첩보를 하나하나 모아서 지역별로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좀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시끄러워서 하고 다음에 상세한 거는 결론 내려. 오늘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성.